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해볼 주제는 바로 너무 뜨거운 경제입니다. 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왜 투자자들의 얼굴엔 불안감이 가득할까요? 이 역설적인 상황, 지금부터 깊숙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2025년 12월 23일 S&P 500 지수가 무려 6,909.79를 찍었습니다. 이건 그냥 높은 숫자가 아니라 또다시 갈아치운 역사적인 신고가예요. 나스닥이랑 다우 지수도 같이 오르면서 시장이 정말 강하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줬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이 이상한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경제가 이렇게나 좋은데 왜 투자자들은 오히려 긴장하는 걸까요? 이 압도적으로 좋은 소식이 어쩌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파트, 과열되는 엔진입니다.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바로 그 힘이 어떻게 불안감의 불씨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4.3%. 이게 뭐냐면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입니다. 전문가들 예상을 그냥 가뿐히 뛰어넘은 지난 2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예요. 이 정도면 경기 침체 온다는 걱정을 그냥 접어둬도 된다. 이런 강력한 신호죠. 이 슬라이드가 지금 상황을 딱 보여주는데요. 바로 좋은 소식이 곧 나쁜 소식이 되어버리는 이 기묘한 상황 말입니다. 왼쪽을 보면 경제 성장세가 강력하고 소비랑 투자도 탄탄하니까 경기 침체 걱정은 사라졌어요. 이건 분명 좋은 일이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바로 그 때문에 시장이 애타게 기다리던 연준의 금리 인하 카드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채권 금리는 오르고 달러는 강해지는 거죠. 시장은 아주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 둘 다 올랐고 달러 인덱스도 다시 98 위로 고개를 들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주 지수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금리랑 강한 달러는 돈 빌리기 어려운 작은 기업들한테는 더 큰 부담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잔잔한 시장 같지만 이런 미묘한 균열이 사실 물밑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힘겨루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바로 혁신 대 인플레이션의 대결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 두 개의 강력하고 서로 다른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대한 전쟁터나 마찬가지예요. 시장을 앞으로 끌어당기는 첫 번째 힘, 바로 혁신입니다. 최근에 FDA가 역사상 처음으로 먹는 비만 치료제를 승인했는데 이게 바로 노보 노디스크 제품이었죠. 이 소식 하나에 노보 노디스크 주가는 하루 만에 7% 넘게 폭등했어요. 혁신의 파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글이 인터섹트 파워라는 회사를 무려 47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어요.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거든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AI 연산을 돌리려면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할 테니 아예 에너지까지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정말 미래를 몇 수 앞서 본 엄청난 한 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의 밝은 빛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유령이죠. 산업의 핏줄이라고 불리는 구리 가격, 그리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이건 그냥 원자재 가격이 좀 올랐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시장의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불일치가 나타납니다. 왼쪽 데이터를 보면 4.3% 성장, 주식시장 사상 최고치, 정말 화려하잖아요? 근데 오른쪽을 보면 실제 사람들이 경기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소비자 신뢰지수는 5개월 내리 하락해서 89.1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숫자와 현실 체감이 완전히 따로 노는 현상, 이게 바로 그 무섭다는 K자형 회복입니다. 이건 그냥 통계 오류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장의 숨겨진 약점인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한 신호들 앞에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월가의 최고 전문가들조차 이 문제를 두고 마치 실시간 토론 배틀이라도 하듯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목소리부터 들어보죠. 에드 야데니는 지금의 높은 금리는 새로운 시대의 뉴 노멀일 뿐이다. 생산성 혁명이 이끄는 시장은 S&P 6000까지 갈 거다라고 아주 자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콧 베센트 같은 사람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 2%라는 낡은 인플레이션 목표에 갇혀 있는 게 말이 되냐? 좀 더 유연한 범위로 목표를 바꿔야 연준도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마지막으로 메건 홈맨의 아주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그녀는 이번 GDP 데이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아예 사라졌고
오히려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분석을 넘어서 오늘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한 두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왼쪽의 공격형 전략은 AI와 기술 혁신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에 몸을 싣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기업들을 모아놓은 SMH나 소프트웨어 ETF인 IGV 같은 데 투자하는 거죠. 물론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서 비싸다는 리스크는 감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른쪽의 방어형 전략은 인플레이션이나 돈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금에 투자하는 GLD나 여러 금속 기업에 투자하는 XME 같은 실물 자산에 베팅하는 겁니다. 이 전략의 가장 큰 리스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금리 시대가 훨씬 더 길어지는 경우겠죠.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왼쪽의 강세로는 기록적인 경제 성장과 AI 같은 강력한 혁신을 믿는 쪽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약세로는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멀어진 금리 인하, 그리고 숫자와 현실의 괴리를 걱정하는 쪽이죠. 지금 시장은 이 두 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딱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으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은 엔진 성능이 너무 좋아 속도가 줄지 않는 스포츠카와 같다. 질주하는 쾌감은 엄청나지만 동시에 엔진이 과열될까봐 브레이크, 즉 고금리 페달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 아슬아슬한 상황. 바로 이게 2025년 연말 우리가 마주한 시장의 진짜 모습입니다.